예, 이번 시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분리과세를 배제하고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대상 금액입니다. 거주자별로 각각 판정을 합니다. 거주자별로 하고요. 다음에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그래서 배당가산액을 제외한 금융소득과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 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5월 달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에서 이미 안내문으로 다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소득 관련해서 세율 적용 방법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합산과세한다라고 했는데 2천만 원 초과 시에 합산했을 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율 적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이 되고요. 비영업 대금 이익은 25% 적용이 됩니다. 초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과되면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기본세율 즉 6%에서 38%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2천만 원 초과되면 전체다가 그러니까 6%에서 38% 이 구간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2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2,500이다 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서는 6%에서 38%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조금 초과하더라도 그렇게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금융소득 금액의 2천만 원을 구성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자소득부터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 대상인 배당소득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 2천만 원의 구성 의미는 뭐냐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배당가산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가산액을 계산하는 배당소득 금액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 해당되는 부분은 배당가산액하고 상관없는 부분부터 먼저 채운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가산액 및 배당세액공제 요거는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개인이 배당을 받았을 때 다시 배당소득세로 내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 때문에 나온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되고요.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으로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배당가산액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됐다 하더라도 기본 과세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고 2천만 원 초과된다라고 하면 배당소득의 11%를 가산액으로 해서 플러스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배당은 안 받았지만 받은 걸로 보고 세금을 계산하되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를 또 적용을 해줍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에 세율 적용 방법 요건 앞에서 살펴봤네요. 자, 보시면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세액 공제 금액은 배당 가산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은 안 받았지만 배당 받은 걸로 보고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만큼을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금융소득 금액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금융소득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 종합소득 공제를 적용해서 기본세율 적용한 이 세금하고 비교해서 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한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한도의 의미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는 원천징수 당했던 그 원천징수 세액은 환급 안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소득 세액 계산 방법은 종합과세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중에 큰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천 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원천징수 내역 명세서를 받아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신고서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소득금액 명세란에다가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306페이지에 신고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에서 나오는데 금융소득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맨 위에 소득 구분 코드 1년 번호라고 해서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11번, 13번, 21번, 22번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를 정확하게 등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잠깐 보면 원래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F2번으로 해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11번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정보가 66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융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11번부터 그 29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자 소득은 13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은 13번이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과 관련해서는 21번 아니면 22번으로 거의 대부분 다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코드 번호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소득 구분 코드, 특히 금융소득의 소득 구분 코드는 관련되는 코드 번호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면 나중에 금융소득 계산할 때, 산출세액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서는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은 총액으로 입력하고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을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교재에서 보시면 307페이지에 이자소득 500만원, 배당소득 중에 배당가산 적용 대상이 아닌 배당이 300만원, 그 다음에 배당가산 적용 대상 배당이 3천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총 금융소득이 3,800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입력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자 관련되는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가산 적용이 안 되는 배당 입력하시고 그 다음이 21번으로 코드 번호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배당가산액입니다. 배당가산액을 적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교재 308페이지에 있죠. 308페이지에 금융소득 관련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예금이자, 비영업 대금이자, 비영업 대금이자에서 125만원 적용, 500만원에 125만원 적용을 했고요. 은행 예금이자는 기본적으로 13번 코드입니다. 13번 코드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주식회사 천지로부터 7천만원과 300만원에서 7,300만원 배당을 받았는데 일단 300만원 배당소득 중에 300만원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로수업 대상이 아니다. 즉 배당가산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번호 22번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천만원은 배당가산액이 적용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총수익금액에는 배당받은 7천만원 전부 다 등록을 했고요. 10번에 필요경비 이 가로 열고 배당 대상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당가산액을 의미하는 건데 배당가산액 대상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금융소득 중에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보시면 500, 1000, 300 있죠. 이거는 배당가산액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죠. 합치면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중에 2천만원 부족한 금액이 200이죠. 200만원을 배당가산 적용이 가능한 7천만원 중에 제외한 나머지만 배당가산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800이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800을 입력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하실 때 여기에 배당가산액, 배당 대상액이라고 되어 있는 이 금액을 정확하게 찾아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걸 정확하게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하단 부분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금융소득 중에 원천징수세액을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주의하실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 구분 코드 정확하게 분류해 주셔야 된다는 게 309페이지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금융소득과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 관련되는 정보 있으면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 소득공제 명세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소득공제 신고서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반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F8번에 보시면 한도의 계산이라고 해서 부표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표 계산하는 부분 조회해서 한번 확인을 눌러서 근로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에 관련되는 부분 7번 금융소득 계산으로 갑니다. 금융소득 계산으로 가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세액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탭에 있는 금융소득과 금융소득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7번 탭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하단 부분에 748만 원이 배당세액 공제 금액이다라고 정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화면 중간 부분에 금액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걸 클릭해서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 104조 27에 따른 배당소득분 직접 입력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을 때 입력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적용기한이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적용하실 일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고 8번 종합소득 계산으로 갑니다. 종합소득 계산으로 가서 F7번 세액공제 명세서로 갑니다. 세액공제 명세서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창이 나타날 거고요. 그 팝업창 밑에 보시면 금융소득 계산의 배당세액 공제 금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을 직접 우리 배당세액 공제 금액으로 748만 원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배당세액 공제금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을 했는데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누락해서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게 적용이 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세액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마치겠습니다.